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 투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2시간 뒤쯤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50개 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부에서 서부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데요. 내일 오전 1시쯤 투표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당선의 윤곽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오겠지만 우편 투표가 집계되면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대선이 임박해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두 대통령 후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숨가빴습니다. 통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라 불리는 5G 관련주들도 오늘장 강했고요. 바이든 관련주로 불리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장 큰 폭의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님 봤을 때 우리 시장 내일부터 어떤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거라 보시는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그거죠. 지금 예상했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원, 그리고 상원, 하원까지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신흥시장까지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어떤 4년 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신흥국 시장의 주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 자금을 많이 푼다는 자금을 많이 푼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흥 국가들 대비해서 좀 펀더멘털 굉장히 좀 견고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어떤 자금을 더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힘을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친환경에 대한 수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IT 5G를 위시한 이 IT 업종에 대한 수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대선 결과 나왔을 때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은 자극할 수 있지만 어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대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로 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불복하지 않는 또 이제 우편물 투표에 대한 부분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가 바로 이런 이 대선 끝난 이후의 잡음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긍정적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어떤 투표 결과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네. 예, 대충 이제 네.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 다만 누가 될지는 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만약 또 격차가 크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잡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봉쇄령을 내리고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면서 중국이 투자 피신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중국 수출 업종인 화학과 철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주들 그리고 화학주들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신처라기보다도 역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며칠 사이에 어떤 미국으로 수출하는 IT 업종 대비해서 좀 강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1,000만 명 넘길 것 같긴 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중국 쪽으로의 그런 좀 기대감이 더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GDP가 발표됐잖아요.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4.9% 올라간 수치로 좀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의 그전에는 뭐 설왕설래했지만 막상 이제 GDP 발표되면서 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한마디로 내수 소비나 이런 부분이 진작되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이 중국 관련주들, 중국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대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어떤 중국과의 융화적인 재수출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때는 중국과의 참 이제 다 아시겠죠. 말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의료 하지만 이제 철강 업종이 대표적인 이제 중국 수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강간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좋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내수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갖고 있는 제품 그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다소 중국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중국 관련주들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주, 화학주들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국내 완성차 업계 대부분이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안정적인 성과를 냈고 쌍용차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6월 이후 4개월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국 GM도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한 총 7,064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만 판매량이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계가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주가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달라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수치는 맞아요. 네. 근데 9월 대비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다 올랐지만은 현대차는 작년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좀 줄었고 기아차는 오히려 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공장 가동이 감소가 되면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9월의 감소폭보다 이번 달의 감소폭이 줄어든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특히 해외 쪽과 내수 쪽에서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또 연말에도 어떤 주도주로서 많이 부각을 IT보다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3분기 실적, 뭐 충당금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충당금을 제외한 어떤 영업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4분기 실적까지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대비해서 이 3분기 실적의 일회성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조정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으로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내년 2분기까지 이 신차 라인업, 특히 글로벌 출시하는 신차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신차 라인업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까지는 내년에까지도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10월에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거래량도 보여주고 있듯이 기아차가 지금은 현대차의 거래량 2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기아차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현대 기아차는 신차 라인업이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설명, 현대차, 기아차 꾸준한 관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